예,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보신 것처럼 상반기 국내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는데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수준입니다. 한편 대기업들 요즘 앞다퉈 일자리 창출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대기업의 채용 계획 소식과 더불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리포트 보셨죠? 네. 네, 등기사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는데 상반기 네. 공개가 됐는데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일단 궁금해요. 예. 그렇죠. 일단은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등기 임원들 5억 넘는 분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밝혀졌는데 일단 총액 수는 227명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35명 증가. 그러니까 이제 227명의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위가 이제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유경선 회장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한테 봤더니 이게 좀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있고 뭐 성과급 퇴직금까지 있는데 유경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86억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보수 합쳐가지고는 유경선 회장이었었고요. 이제 2위는 이제 83억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 SKC의 박장석 이제 부회장 이런 순으로 이어지게 됐었고요. 역시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궁금해요. 삼성의 이제 권오현 대표가 29억.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권오현 대표가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면면이 억소리가 나죠, 진짜. 몇십억씩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 그 돈 뭐 평생 벌 수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실은.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억소리 난다고 했는데 해외는 어때요? 실제 해외 또 등기 임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하고 얼마나 격차가 임원이 있습니까? 있고 CEO도 있고 그래서 몇 개 찾아봤더니 이제 구글이라는 곳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순다르 파차이라는 이제 인도 출신인데 부사장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장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순다르 파차이가 구글 이 CEO 될 때 인도에서 막 축제 열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모디 총리가 축전도 보내고 이분 연봉 봤더니 5천만 달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한 거의 580억, 600억 가까이 되고 과연 이 직원들과 임원들, 직원들과 CEO들의 이 주요 기업들의 이 차이점을 좀 봤더니요. 미국은 역시 굉장했습니다. 거의 400배에서 500배 수준까지 납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업으로 갈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와 스톡옵션을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되고 유럽은 어떨까 찾아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배에서 200배 차이가 납니다. 주요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이 이제 주요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능력 있는 뭐 CEO들이라든가 뭐 임원급들과 이 직원들의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배, 30배 정도니까 여기에서 왜 논란이 컸나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글이라든가 뭐 BMW 외국 자동차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 받아가신 분들이 회사의 그런 성과와 그런 거에 있어서 이 키 역할을 했는가? 과연 이 사람이 핵심 포인트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죠. 자격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 연봉이 등기사만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나머지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법이 막 만들어질 때부터 왜 등기 임원으로 한정을 하냐? 왜냐면 우리나라의 풍토가 아직은 이제 오너 일가 심지어 3세, 4세까지 와서 경영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전문 경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이 등기 임원 5억 이상이라는 것은 외국 사례를 많이 차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는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도 이 오너 일가가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선 한 회사마다 30명씩 공개하자라든가 등기 임원 아니면 비등기 포함하지 않고선 5억 이상 다 공개하자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참 입법 과정에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통하게 됐고요. 등기 임원 5억 이상으로 한정이 된 거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 돈 많이 버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무슨 죄가 됐냐 이런 이야기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벌 자격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만큼 사회적 존경과 어떤 그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외국은 사례가 어때요? 그 보면 그 뭐죠? 굉장히 연봉 1달러 클럽인가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봉 말씀하신 것처럼 1달러 클럽이 있는데 이 시작과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면 시작은 이제 옛날에 1970년대 이제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무너질 때 이제 아이아코카라는 뭐 걸출한 스타였죠.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난 연봉 1달러 받겠다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이아코카는 약간 다른 게
자기는 1달러로 받되 스톡 옵션을 챙겨가지고 내가 크라이슬러 띄운 다음에 주가 차익을 벌겠다 해서 시작이 된 거기서 1달러 클럽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연봉 1달러 클럽들은 실은 분위기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서 일정 부분 IT 기업 같은 경우에 이 회사를 일으켜 세워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후에 그 다음에 받는 나는 연봉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회적인 데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1달러 클럽이라는 데가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이제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최근에 연봉 1달러라고 했고요. 뭐 구글의 에릭 슈피트 창업자죠. 1달러 받습니다. 뭐 제리 양, 야후에 이런 사람들 다 1달러 클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저는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이분들의 과정이 가령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이 4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페이스북을 막 키워올 때는 연봉을 많이 받다가 이제 한번 이제 상장한 후에 자산이 이제 이렇게 20조, 30조, 40조가 된 다음부터 이제 1달러 클럽으로 바꾼 거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1달러 클럽이 다 좋다. 그래요. 물론 좋죠. 뭐 대단한 거죠. 얼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1달러만 받아도 된다. 이런 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는데 솔직히.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죠. 40조가 있더라도 인간이 뭐 지금 당장 또 연봉 몇백억씩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만큼 많이 번 만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기부금 규모가 영업이익의 1% 정도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각종 그 입찰 평가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평균 기부를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 각 상장 기업들의 뭐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이 1,000억일 수도 있고 4,000억일 수도 있고 1조가일 수도 있는데 거의 평균이요. 에버리지가 1.6%에서 1.9% 하고 좀 약간 외면된 기업은 한 1.3%. 그러니까 마치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일자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담합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거의 1.6%에서 다 맞춰 있습니다. 기부금 내는 것들.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들 또 기업 문화 다르겠지만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 우리 기업들 또 CEO들 좀 더 많이 사회에 좀 환원하거나 기부하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서 많이 버는 회사들, 영업이익 좋았던 회사들은 한 뭐 2% 이상 하면 좋고 뭐 적절한 데는 좀 못하면 좋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부금이 하나에 무슨 담합처럼 1%대에 한정된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존경받는 부자 참 되게 어렵다는데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2천억 상장을 이제 기부를 한다고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대림산업에 일단 창업주가 이재준 창업주가 있고 이제 이준용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 경영이었는데 굉장히 이 대림이라는 회사 브랜드를 이제 키웠던 아주 정본인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지금 어제 발표한 것이 갖고 있는 대림 코퍼레이션 주식 지분 이거 굉장합니다. 또 비공개 주식까지 다 합쳐서 평가 가치가 이제 2천억 되는 주식들을 이제 통일 펀드라고. 그러니까 통일 관련한 여러 저렇게 나눔 펀드인데요. 거기에 기부를 전격함으로써 최근에 뭐 롯데 사태에 뭐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 나왔는데 야, 이 대단하다. 세계에서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이 따뜻한 소식이 따뜻한 소식이 들렸고요. 워낙 기부 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찾아봤더니 이준용 회장이 대구 그 지하철 참사 나왔을 때도 가장 또 액수 바로 달려가가지고 기부를 했었고 이준용 회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기부를 했던 뭐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요. 이 뭐 중동붐이었을 때 대림이라는 브랜드 막 키웠을 때 정말 활동 많이 하셨고 88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 그때 이제 대림 이준용 회장 명이 당시에 하면서 지휘의 진주 아래 또 이 건설도 했었고 아마 이렇게 또 2세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뭐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뭐 재벌 오너에 대한 반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와중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저 비슷한 시점인데 SK가 조소동 노에게 1천억 원을 좀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떤 사제를 출연하겠다. 그래서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은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연이 어쨌든 있잖아요. 사연이 있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사 유일하게 거의 이제 특사 받았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 롯데 정서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롯데라는 그룹이 그냥 너무 순수하게 보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또 이 뭐 반도체 만든다든가 뭐 배 만든다든가 회사가 아닙니다. 이 소비자들이 맘 돌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쪽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롯데는 어쨌든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간 밀렸던 사회 기부,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좀
했으면 어떨까? 또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반롯대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액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 요즘에 대규모 고용과 투자 계획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푼이 아닌데요.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 재계가 놓여놓은 신규 고용 투자 계획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일단 한화 필두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롯데 발표했고 SK 나왔고 최근에 이제 삼성까지 나오게 됐는데 맞습니다. 일단 총 규모로 보면은 거의 다 역대 최고급입니다. 2017년까지 뭐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좀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삼성 이제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실제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오리지널 정규직 바로 딱 입사하는 거 하는 이 규모는 실은 한 발표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3만 명이 넘지만 실제 삼성 정규직이야 하는 일자리는 한 1만 명에서 좀 넘는 기준이고요. 그럼 나머지들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창업, 취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사들, 가령 SK나 뭐 본사는 아니지만 협력사들에게 한 3년, 4년 일을 시킨 다음에 이 친구가 괜찮으면 본사에 정규직으로 오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인력들은 이제 충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글쎄요 여기에 놓고 이제 좀 찬반이 있죠. 이거 알맹이가 빠지지 않았느냐. 대부분 다 정통 정규직을 원하는데 이렇게 한 2017년, 2018년 눈 가리고 아웅한 다음에 이 시선 회피되면은 그냥 이분들 어떻게 되냐 이런 시선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시선은 이거라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취업 창업 교육하는데도 뭐 거의 1,000억, 2,000억 돈 들거든요. 워낙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교육받는 기회 줘서 고맙다. 또 인턴이라도 대기업 인턴 자리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뭐 1년, 2년 인턴하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어떤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일자리 한계가 아쉬운데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겠다. 단비가 있다 하고 그런 경력이 또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지 않느냐라는 또 긍정적인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발표가 이 내년 60세 정년 의무하고 임금 피크제 이게 맞물려 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규 직원을 채용하려면. 임금 피크제가 당장 내년부터 이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년이 60세까지 되니까 최고 지금 58세에서 60세니까 2년 동안은 만약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 감당을 통해서 2년은 뜨는 겁니다. 즉 2년 동안 신규 고용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럼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뭐 55세든 54세든 이제 후반부에 가는 분들의 임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신규 채용을 하자라는 이제 거기에 맞물리게 되는 건데 아마 각 대기업들도 거의 임금 피크제를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노조와의 이 접점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노조 노동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확실성은 아니거든요. 가령 임금 피크제에서 줄였다. 뭐 1,000억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1,000억을 어치를 정말 100% 신규 고용한다라는 뭐 그런 약속이 있다면 쓰면 좋겠는데 기업 경영이라는 게 그런 약속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CEO나 기업 경영 입장에서도 그 줄인 돈으로 신규 고용을 채용할게, 청년을 채용할게라고만 말을 하지. 왜냐면 그 기업도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장 내년에 뭐 미국 금리 인상에서 기업이 무너지는데 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 문제에 있어서 노조랑 계속 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한 기업들 보면 그 사실 또 배경 이것도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한화 얘기를 제일 먼저 사실 한화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 3년 전이었거든요. 그걸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인들 수사를 받거나 혹은 뭐 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시점에 전후로 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게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색안경을 좀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뭐 네티즌 댓글 중에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기업 오너들 한번 돌아가면서 파헤쳐봐라. 그렇게 되면은 뭐 들어갈 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이렇게 큰 선물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 사내 유보금 쓰게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댓글들과 여론이 나온다는 자체가 실은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나라 재벌가와 또 정부와의 어떤 관계에 좀 아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